기존의 나스닥 100이나 다른 ETF들을 비교를 하면서 S&P 500을 비교 삼아서 자주 리뷰를 했었는데 S&P 500을 저희가 아직 리뷰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S&P 500을 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좋은 ETF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 500은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 왜 S&P 500이 미국을 대표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자의 선택만 보더라도 미국을 대표한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3번에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ETF다 라고 써놨는데 위에서 순서대로 보면 스파이, IVV 그리고 부 이 세 상품이 모두 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이거든요. 총 운영 자산의 규모가 1등, 2등, 3등이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선택받은 ETF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S&P 500 자체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ETF 같은 상품은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P 500에 구성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을 바탕으로 지수를 만드는데 이때 선정되는 기업은 시가총액, 자본의 유동성, 그리고 산업 분포, 재무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총 1년에 4번 정기 발표를 통해서 미국에 대표하는 기업을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S&P 500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미국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산업 분포를 한번 보면은 기술 분야가 워낙 압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에도 들어가 있고 의료 분야에도 들어가 있고 또 경기 방어주 뭐 등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분산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손실이 났던 해는 지금 최근 13년간 보면 2번밖에 없어요. 매년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요새 S&P가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뉴스에서 폭락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 두 개를 갖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비교는 오늘 대표적인 S&P ETF인 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맨 위에서는 지금 나스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선이 S&P 500 부 상품이고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선이 VTI라고 해서 미국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마지막에 있는 이 상품은 IWM이라고 해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중소형 주로 투자가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러셀 2000 상품을 워낙에 강조를 하고 있어서 수익률을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주가 비중이 높아서 수익이 치고 갈 때는 빠르게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발생합니다. 떨어질 때 폭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을 막 열심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VTI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선을 보면은 S&P 500하고 거의 똑같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도 한번 봤는데 수수료도 0.03이어서 부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VTI 같은 경우는 유사한 상품이 지금 현재 한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국에 직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IWM 같은 상품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익률이 좋을까? 왜냐면 투자자들이 S&P를 팔고 일로 옮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지는 않거든요. 계속 아래를 가고 있고 우상향하는 모습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품을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적당한 수익률과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게 S&P 500 상품이고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이고 그래서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투자를 하라라고 소개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는 한 13년, 14년 정도 돼 있는 데이터니까 지금 최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갑작스럽게 정치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야 할까? 아니면은 또 사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 데이터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기간도 자세히 보면은 한 1년 정도 이상을 유지하진 않고 있어요. 1년이 맥시멈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극복을 해야 되냐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S&P 500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간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당연히 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미래를 길게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은 당연히 저가의 S&P 500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면 S&P 500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 그 뜻은 미국이 망한다와 일치합니다. 과연 미국이 망할까요? 미국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떨어지냐, 불안하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경제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대선으로 인한 단지 정치 이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커져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이는 금방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하면은 떨어지는 기간에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면은 장기간으로 보면 결국에 승리하실 거예요. 따라서 살 때는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연금저축이랑 일반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투자를 할 경우에 ETF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연금 수령 시기까지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뺄 때 세금을 내야 하고 불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를 해야 돼서 당장 써야 될 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에 넣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ETF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로 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라서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이 적용이 돼서 15.4%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ETF 같은 경우들은 우선 매우 일반형인 상품, 그냥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환해지를 하는 상품들, 그리고 마지막은 TR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우선은 일반형 상품들입니다. 정말 상품이 다양하고 우리나라 웬만한 금융사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품을 비교할 때 뭐 유명한 회사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보수 비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수 비용을 포함했을 때 제일 낮은 회사는 코세프, 키움 회사의 상품이고요. 그리고 라이즈, 이제 국민의 상품인데 최근에 좀 변경되면서 수수료도 낮아지고 비용도 낮아진 것 같은데 키움의 상품 같은 경우는 766억 이라서 좀 규모가 저는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제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라이즈 상품도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TF를 고를 때는 단순히 보수 비용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ETF가 지수를 잘 추종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로부터 멀어지면은 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괴리율이 낮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내더라도 안정적인 괴리율이 낮은 상품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래에셋에 4조가 모여있는 상품이나 에이스 한국투자에 한 1조 이상이 모여있는 상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이고 보수랑 비용도
꽤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은 환해지를 하는 상품들입니다. 환해지를 하는 상품들은 이렇게 뒤에 H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H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환해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칭 상품에는 굳이 투자를 안 합니다. 20년, 30년간 보면은 환율 변동 또한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칭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랑 비용이 높아집니다. 아마 똑같은 상품들을 다른 앞에 있는 일반형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보수 비용이 조금씩 더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환 차이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 해치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제일 저렴한 곳은 코세프, 키움의 상품이죠.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112억. 저라면은 코덱스의 삼성 2천억이 넘는 상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니까 파생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파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명확해질 때까지는 아리랑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TR 상품은 배당금을 나에게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라고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ETF들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금이 나오고 그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이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S&P 500 상품을 한 주를 사기도 적은 금액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나는 배당금을 받지 않고 바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순수히 TR만 하는 상품은 코덱스 상품 하나만 있고 보수 비용도 꽤 적당하고 시가총액도 좋습니다. 1조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타이거, 미래에셋의 TR 상품도 존재는 하는데 환해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낮은데 비용이 높습니다. 앞에서 TR 상품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는데 지금 타이거 상품은 0.32라서 일반형 상품에 비해서 0.18 정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거의 2배 정도, 2배가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규모도 좀 작고, 그리고 제가 또 열어봤더니 투자 설명서에 파생이 써 있어서 저는 이 상품을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직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에 직투를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계좌는 없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2%고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2%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미국에 직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직투할 수 있는 상품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스파이, 그리고 부, 그리고 IB, 이렇게 총 3상품이 있고 시가총액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매우 커서 이 규모를 굳이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스파이 같은 경우는 보수가 0.09라서 많은 건 아닌데 부나 IB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제일 선택을 많이 받은 상품인 만큼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 직투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이 셋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S&P 투자는 장기간 최소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과세도 이연해주고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오래 투자할 거고 단기간에 뺄 투자금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을 활용을 해서 혜택을 보시는 게 충분히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의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 직투도 좋은 선택입니다. 환율이 나을 때 적극적으로 달러를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환차로 발생하는 수익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22%라서 적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매수로 장기간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분은 재미없는 상품일 거예요. 따라서 S&P 500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두고 정말 남는 여유 자금으로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또 토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